10월 24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인천의 둥지를 들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유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가뜩이나 적은 공공기관을 빼앗길 수 없다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4곳 중 1곳꼴로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이나 부산보다 훨씬 높은 비중인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 내 10개 군구의회가 혈세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19% 인상안을 논의 중인데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사이 군공항을 낀 수원시와 화성시 두 자치단체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은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들의 제주 서귀포 포장마차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한 판단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최 시장 측근 가운데 2명은 기소 의견, 나머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대구시가 인천에 둥지를 들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유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에 있는 이 공공기관은 통틀어서 8개인데요. 지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된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속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이 부산에서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인천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대구시가 인천에 있는 이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이죠. 한국환경공단을 대구로 유치하는 계획을 매우 구체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인천시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인천에는 모두 8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반면 부산에는 23개의 공공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이제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을 대구로 유치하는 게 매우 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유치 계획을 구체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이미 상당 부분 깊숙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인천 지역에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 화재에 대한 우려,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천시 내 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 4곳 가운데 1곳꼴로 가연성 외장재가 건축 마감재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필로티 구조 건물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인천시 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44,130동 가운데 무려 1,475동, 그러니까 23.7%니까요. 4곳 중 1곳꼴로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중은 이 서울이 13.8%, 부산이 7.9%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그런 수치지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이 삽시간에 옮겨 붙기 때문에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려를 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인천판 이면 종합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천시 내 모두 10개 기초의회가 있지요. 10개 군구의회가 이 주민 혈세로 의원들에게 매년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회의를 열고 이 의정비를 평균 19% 정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데요. 지금 현재 인천 10개 분구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남동구 의회의 경우에는 올해 1인당 의원 1인당 연간 약 4천만 원 정도의 의정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의 경우에도 연간 의원 1인당 3,55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9% 정도가 인상이 되게 되면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겠죠. 경기도가 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팔짱만 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경기도 의회에서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수원 군공항은 행정구역상 수원시와 화성시를 곁들여서 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여부를 둘러싸고 이 수원시와 화성시, 그리고 수원 주민과 화성시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운데요. 해묵은 뜨거운 감자,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지 않는 바람에 기초단체인 수원시와 화성시,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커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연달아지는데요. 이 경찰이 이 성남 출신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 알려진 이모 씨로부터 약 1년 동안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은 시장은 당시 운전기사는 단순히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은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결코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기판 19면 사회면에 이어지는 기사 한 곡지 더 보시겠습니다. 최근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관련 사건인데요. 이 측근들이 제주 서귀포 포장마차를 무단 침입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찰의 판단이 일단 끝나고 검찰로 사건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일단 이 서귀포 경찰서는 이 경기도 내 경찰서들과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인 이 전직 안양시청 간부 공무원 2명, 그리고 지역 언론인 1명,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 전 안양시 간부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2명에 대해서는 포장마차를 침입한 그런 죄가 성립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을 달았고요. 그리고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안양시 전 간부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짚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오늘은 인구 53만 명, 이 대도시죠. 인천 부평구의회 지방의회를 이끌고 있는 나상길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취임하신 지 넉 달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소회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8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53만의 거대 자치구인 부평 구민을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민심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회기 운영으로 2017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 구정 질문과 현장 방문, 201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분주하실 텐데요. 참고로 나상길 부평구의 의장은 지금 현재 재선이십니다. 7대 그리고 8대 이어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 중이고요. 선거구는 이 부평 라선거구인데 산곡 1, 2동 그리고 청천 1, 2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이제 부평구 의회가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국민들에게 이 제시하고 있는 이 중요한 핵심 공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진척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선 8기 전반기 의정 방향은 그 열린 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상호 협력하는 민주적인 의회, 능동적인 의회를 비전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 부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각 계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민선 8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현재 부평구의 주 현안이라면 부평 경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GM의 활성화, 부평 미군 부대 반환에 따른 효과적인 토지 활용 문제, 1113 공병부대 이전에 따른 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 국가 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일, 각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는 일, 그리고 한때 부평 경제를 이끌었던 부평 산업단지가 옛 영광을 되찾는 일, 그러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부평에 의외로 이 갖가지 현안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의장님께서는 이 부평 의제 21 실천협의회 운영위원도 맡았었고요. 또 부평 미군부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위원도 맡고 계시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또 이 부마초등학교 운영위원과 상곡초등학교 운영위원도 과거에 맡으셨는데 정말 부평의 구석구석 이 현안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훤히 깨뚫고 계실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때는 이 부평이 인천 경제를 이끌다시피 하는 그런 핵심 역할 아니었겠습니까? 부평 수출 산업 단지도 있고요. 국가산업단지로.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한국 GM의 법인 분리를 계기로 한국에서 자칫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있는데요. 이런 현안들이 좀 풀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평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실 그런 구상이십니까? 큰 걸림돌은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입니다. 네. 예, 이러한 근본적인 이 기본적인 현안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는 모든 사업이 행정의 입장에서가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그 초기부터 그 틀을 잘 잡고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을 포함한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다양한 의견을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통과 협치 이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부평구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그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또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평구의 미래 발전을 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진단하시는지요? 네, 우리 부평구의 미래 발전으로는 하수 시설과 주차장으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굴포천 상류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미군 부대 이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부평이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 부평구의 그 하나 더 단점으로는 사업성 악화로 구도심의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많이 지금 지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 그 주민들이 열악하고 노후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많은 인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은 그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에 따른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가야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평구의 이 굴포천
이 상징적으로 이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그래 주민들이 친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평 미군 기지 이 부분도 이전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숙제군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 4년 임기 동안에 우리 부평구에서 반드시 이건 실천을 하겠다, 이행하겠다라고 이 정하신 목표나 사업 분야가 있으십니까? 예, 지방자치는 그 지방의회와 그 집행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집행부 행정하는 그 행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힘을 실어줘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의 뜻과 그 배치되거나 주민을 무시하는 집행부 일반적인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지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의회 문턱을 충분히 열어놓고 항상 지역 주민의 낮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 하는 그게 그 의장으로서 그 생각입니다. 열린 의회를 구현하시겠다. 예,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부평구의 각오를 부평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하신다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53만 부평 구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난 27년 동안 부평구 의회는 부평 구민의 대변자로서 남다른 소신과 열정으로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모두가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8대 부평구 의회는 늘 구민의 옆에서 구민과 함께 걸어갈 것이며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부평 구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인구 53만 명, 이 부평구의 지방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 나상길 부평구 의회 의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또 집행부를 철저하게 견제해서 일방 독주가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이 부평구 의회 나상길 의장과의 말씀은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2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10월 27일 토요일 살아 숨쉬는 승기천을 걷는 여유 식전 행사 및 다양한 환경사랑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 선착순 접수 중 2018년 가을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제2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함께합니다.